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발 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급등 이후에 숨 고르기. 숨을 한번 이렇게 고르면 오늘 올라. 그 정도겠죠. 네. 네, 물론 여전히 논란은 지속 중이죠. 그쵸. 가장 큰 논란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를 쳤냐. 모르죠. 아직은. 모르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CPI는 대부분의 시각이 이 8월 달에 좀 더 오르고 9월 달에 피크 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월가의 대체적 대부분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논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피크를 쳤냐 안 쳤냐에 따라서 이 나스닥의 반등 물결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 서로 설랑설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진행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어저께 워낙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오늘도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오늘 나스닥도 또 많이 올랐다가 나름 올랐다가 오늘 좀 수그러들으면서 다우지수는 보합, S&P 500도 보합, 나스닥은 0.5%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큰 걱정할 건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네. 너무 이렇게 대답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말씀하실 때 네, 뭐 이런 게 약간 또 시끄럽게 거슬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예. 공감으로 봐야죠. 우리는. 예. 근데 공감. 고개를 끄덕거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고요. 네. 다 공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지금 미국 시장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저는 조용히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 요새 가장 핫한 사람은 다시 한번 장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걸로 알고 있지만 다음 주에 전화 연결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키움에서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아닐 거라고 봤는데 3자를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3자. 휘발유 가격이. 저는 아니라고 봤는데 딱 보시면 오늘 3.99로 찍었습니다. 3.99. 저는 그래갖고 뒤에 숫자는 보일 수 있다. 뒤에. 98, 93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달러를 찍었습니다. 3.990.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도 조금씩 기름값이 내리면 조금 뭐 7만 원 내던 사람이 6만 5천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조금요. 맞아요. 저도 이제 6만 원치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조금씩 안도할 수 있는 조금 위안을 주는 그 정도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오늘 하루만 보면 유가는 다시 반등했어요. 그러게요. 94달러까지 반등을 시도했다. 물론 94는 아직 아닌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 내려가. 탈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사실 유가보다 사실 저는 더 오늘 관심 있는 것이 PPI. PPI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만큼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높게 형성되는 건 분명한데요. 2021년 10월 이후 처음 최저가 나왔어요. 9.8이네. 그 9.8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망치가 10.4였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월 대비로 마이너스. 전월 대비로 뭔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역시 여기도 기름값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0.5%가 비용미 떨어졌겠죠. 그럼 이제 0.5%가 내려온 것 자체가 상당히 희망이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 전 관심이 이거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이게 이제 달러의 이제 작년부터 추세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잘 안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거 안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상당히 의미는 있으니까 어찌 됐거든요. 50일선을 처음으로 2월 이후 처음으로 하회했어요. 뭐 50일선이 중요한지 뭐 200일선이 중요한지 이건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 어찌 됐건 50일선을 지금 처음 하나 하회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200일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달러가 약세, 물론 이걸 약세라고 할 수 없죠. 전체적으로 장치도 엄청나게 요즘 비싼 거지만 지금 엔달러 기준으로 보면 138원 하던 게 132엔을 간다는 얘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300 하다가 1,300원 아니 1,290원 간다는 그 얘기인데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에 대한 강세에 따른 걱정이 최대로 맥시마이즈 된 것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거가 최대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거나 방향성만 좀 뚜렷해지면 추세 기울기가 크진 않더라도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3분기부터는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은 줄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 아래야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위냐 아래냐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 자체는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IT라 하더라도 비싸건 싸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달러가 비싸건 어떻게 됐거든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저는 이제 에스테레오더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테레오더 같은 건 굳이 뭐 안 사도 9만일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럼 조금 미뤄서 있고 아껴 쓸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3분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으로 그 방향성에 따라서 느낌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여튼 달러 약세가 본격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꺾이고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걱정되는 것들 그리고 섹터로 보면 제일 많았던 것이 IT거든요. 그 IT가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백업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것들. 저기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게 얼른 쭉쭉쭉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거죠? 거의 한 10개월에 걸쳐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10개월에 걸쳐서 내려가면 다행이죠. 그게 쭉쭉 안 내려옵니다. 그게. 1,302원이거든요.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얼마요? 근데 1,302원 네. 지금 찍히는 게. 네. 근데 이제는 1,100원대가 기억이 안 나고 1,300원이면 오 이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기니까. 저는 이제 뇌피셜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성격 자체가. 그 1,100원 전 이하가 맞다고 보였어요. 전 1,100원 개인적으로 이하. 이거 100% 뇌피셜인데 이건 뇌피셜이고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걸 계산을 합니다. 경제학자나 금융학자 이런 분들,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보유 잔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출입 무역 동향이라든가 무역의 수지를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원화의 실질 가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충 제가 여태까지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기사 나온 거 분석한 걸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200 한 중반대를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네. 1,250원 정도가 지금 적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현재 무역 수지나 이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1,250원도 비싸고 많이 내려갈 거라고 가야지 정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각자 판단이 다르실 텐데 하여튼 1,200만 50원만 가더라도 호재 이건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올랐어요. 유가가 올라 94달러를 터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 다시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 1.9%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월 대비도 떨어졌고요. 지금 7월 대비 조금 반등하다가 지금 8월 들어서 다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하는. 그렇지만 박스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8월 들어서는 마이너스인데 조금 회복하는 시도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죠. 그거는 우리 모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0% 넘어서 샀다는 거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애플 얘기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애플 진짜 대단하네요. 네, 주가 회복. 애플도 그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더 갖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저는 개별 종목은 버크셔에서 바이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하나밖에 없어요? 전 다 ETF로만 사요. 그럼 하여튼 애플의 주주죠. 간접적으로 다 그럼요. 주주죠. 웬만한 네. ETF를 아주 뭐라고 아닌 이상한 거 아니면은 다 애플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네. 자, 오늘 애플을 굳이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점도 올라가고 있어 갖고 고점 대비 지금 5%, 6%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지금요. 참 여기서 보면 어떤 분들이 나중에 댓글을 쓰시는 분이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화 부사님은 차트로 기술적 기술적 분석 분석 안 안 하는데 가끔 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선 뭐냐고. 이 선 뭐야? 이거
저 친구들 말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국내 증권사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오해받기 싫어서 저희가 해외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네. 이게 핀비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긴 저절로 뜨죠. 자동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네, 요거는 우리 네. 또 위원님께서 직접 그리시는 차트 툴이 아니라라는 거 네,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들어가시면 뭐 21선, 50에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 복잡해서 그냥 그건 다 지웠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보세요. 그냥 눈에 익게 편하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이걸 한번 S&P 500 기업에서 단일 종목의 비중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 비중이 1981년에는 최대가 됐어요. 최고. 그러니까 S&P 전책 중에서 오늘 현재 애플의 비중이 7.3%입니다. 이게 최고 수준이라는 최고죠, 거죠? 최고. 이게 왜냐하면 1980년대 초반 중반에는요, 6%. IBM이 1등이었어요. IBM이 그냥 계속해서 시가총 1등이었어요. 그 상당세. 그때 6.54% 간 거가 최고 기록이었고요. 닷컴 버블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9가 최고였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때 또 엑슨모빌이 계속 1등이었어요. 네. 엑슨모빌이 5%를 한 적이 최고였는데 애플이 드디어 7.3%까지 갔습니다. 제가 오늘 왜 굳이 이걸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두 번에 걸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두 번. 어떤? 첫 번째는 내 주식 그냥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아요. 네. 두 번째는 지수 올라가는데 내게 안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아요.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데 네, 내 네, 종목만 네. 안 올라간다. 그건 이제 지수인데 지수는 벤치마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성격 자체가 나는 지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종목만 올라가면 돼 하는 분들은 굳이 애플 안 사셔도 돼요. 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종목 두 종목을 집중 투자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레스 왜 받냐면 내가 듣기 싫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주식시장이 지금 아주 좋다더라. 너도 돈 벌겠네? 이럴 때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여러분들 진짜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굳이 뭐 안 사도 되겠지만 아이폰을 쓰시고 뭐 아이패드를 쓰시고 애플워치 요즘 많이 쓰시고 특히 젊은 분들 보면 아이팟 엄청 쓰시잖아요. 그 이어폰 많이 쓰시잖아요. 저도 있지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애플은 그만큼 위대한 주식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금융주를 좀 볼 텐데 어제 다우지수가 조금 올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거니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올라간 섹터를 보면 굳이 뭐 5개 정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말씀하셨던 에너지가 올라가고요. 좀 금융주가 올라갔는데요. 시티그룹이 좀 올라가 있죠. 시티그룹은 이제 벅시에스가 추가적으로 더 샀다. 그리고 실적하면서 좀 올라간 거잖아요. 시티그룹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림이 아주 특이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니 비슷해요.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저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JP 모건을 선호하는데 JP 모건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은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디즈니 조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코너에 약간 설명이 나왔겠지만 오늘 디즈니가 4% 이상 올랐어요. 물론 6% 이상 출발했었다가 좀 밀려나는 모습인데요. 어저께 우리가는 막 그 숫자가 막 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 실적만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담당 PD님이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요거 하느라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3%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3%니까. 저는 다른 방송에서 일하지만 이런 능력 이렇게 잘해주시는 PD님이 그쵸, 아니세요. 그쵸. 진짜.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 추이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건 디즈니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다음 ESPN 플러스, 훌루 토탈 그 훌루요. 포함해서 요 세 개가 더한 거가 지금 넷플릭스를 이겼다는 거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이들의 힘인가요? 모르죠. 그거보다는 뭐 아이들이 힘일 수도 있지만 스포츠 힘이라고. 아니면은 예. 그 디즈니 플러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더숲이라고 네. BTS 그 B 그 멤버가 포함된 그런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 제가 뭐라 그러면 혼날 것 같아서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그 BTS는 성역이죠. 네. 물론 BTS도 엄청나게 늘어났겠지만 효과. 그 주식은 그 하나하나의 이슈 갖고 올라가지 그쵸. 않거든요. 그거 갖고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여돈 앵커께서는 BTS를 얘기했다 그러면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을 얘기하죠. 뭐죠? 여태까지 R 등급이 없었거든요. R 등급? R. R이 뭐죠? R은 예를 들어서 폭력물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레드, 뭐 그린 뭐 이런 그냥 건가요? R 등급이면 다 아, 압니다. R 등급. 그 R 좀 등급인데요. 몰라서. R 등급 별게 아니라 그냥 19금? 보통 금이라기 그건 보기보다는 아니에요? 그냥 18세 보는 건데 폭력적인 예, 거? 그냥 폭력적인데 R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근데 요번 생겼나요?
이제 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전 솔직히 볼 게 없어요. 그냥 폭력적인 거 싫어하시잖아요. 평화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이시라서. 꼭 그렇진 않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는 뭐 온갖 영화를 다 보기 때문에 저는 워킹 데드 그런 네. 좀비가 다 봅니다. 꾸며드리려고 해도 안 되네요. 네, 좀 뭐 그럼 솔직히 얘기하죠. 근데 이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의 구독자가 늘어난 거고요. 어저께 가격 인상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월트 디즈니에서 포함해서 스트리밍 기업들이 좀 올라갔고요. 오늘 넷플릭스가 좀 쉬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가의 투자 의견일 텐데요. 실제로 보면 구겐하임이 중국에서 매수를 올렸어요. 이건 큰 겁니다. 지금 큰 건이에요. 지금요. 이제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죠. 배당 때문에 짜증나죠. 배당은 빨리 얘기 없죠? 예. 근데 하여튼 구겐하임이 중국에서 매수를 올려갔고요. 목표 주가 물론 올려갔고요. 최근에 오늘 7곳에 최소한 7곳에 투자 의견을 커멘트를 했는데 5곳이 목표 주가 올렸어요. 네, 그리고 목표 투자 의견 자체 올린 거는 상당히 큰 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 그 흐름이 비슷한 거가 지금 다우지수 3주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거가 2개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디즈니고 네. 하나가 제 입장에서는 보잉입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오늘 보잉은 따로 주가는 준비 안 했는데요. 보잉이랑요 디즈니랑 주가가 거의 같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럴 찬스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거가 작년 11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억나시죠? 네.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해갖고 제가 강의했었는데요. 지금 밑에가 수익률인가요? 아니, 이게 수익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당입니다. 배당. 매주 배당 받았다는 거 되겠고요. 요거가 작년 11월에 해갖고 12월 일자로 해갖고 오늘 플러스가 났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제일 위에 있어요. 플러스 났다고요? 나머지는 아직 수익률이 나스닥은 마이너스네요. 아직까지 20%고요. 오. S&P 마이너스 10%고 하여튼 이게 플러스가 났어요. 이발 ETF로 나와야 되는데. ETF 소식 들으셨어요? 뭐 추진하는 게 있으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추진하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그 ETF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 공개적 강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강의를 합니다. 오. 27일 날. 투자 공간 6차 세미나 마지막인가요? 네, 이제 세미나 앞으로 합니다. 없나요? 그 배당 관련된 강의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페나 저희 유튜브 미주미투브에 상세 안내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원하시는 분 아마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내일은요 오전 9시에 주말 라이브. 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주미 주말 라이브 금요일 시장 정리 쭉 해주시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토일 그리고 너무 아쉽게도 월요일에 여러분 쉽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쉬지 않고 월요일 안 쉬지만 저희는 이제 한국 증시에 맞춰서 쉬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